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워킹데드는 가짜다. 전세계 외신들이 한 목소리로 찬사를 보낸 K-드라마의 위상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최초의 한국 오리지널 오컬트 사극 드라마 킹덤 시즌1이 만약 오징어 게임 시즌1의 메가히트 이후에 공개되었다면 단순한 흥행을 넘어 넷플릭스 전세계 역대 시청순위 1위를 능가하거나 그에 필적하는 문화적 핵폭탄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킹덤은 K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인프라와 스트리밍 사용자 기반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인 2019년에 발매되어 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오징어 게임이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에서 전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유료 콘텐츠에 완벽히 길들여진 시점에 등판했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평론가들과 엔터테인먼트 시장 분석가들의 통찰 그리고 글로벌 외신들의 극찬을 바탕으로 만약 킹덤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 나왔다면 마주했을 역사와 현재까지 킹덤 시즌3가 제작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숨겨진 내부 사정을 상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컨텐츠의 성패는 퀄리티만큼이나 타이밍이 결정합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넷플릭스 자본을 전액 투자받아 제작된 김은희 작가 극본 김성원 연출의 킹덤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비운의 걸작이자 동시에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킨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나 문학의 일각과 월스트리트 미디어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매년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됩니다. 만약 킹덤 시즌1이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를 강타해 전 인류가 K 콘텐츠를 소비할 준비가 완료된 시점 혹은 그 이후에 공개되었다면 그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킹덤은 오징어 게임의 역대 누적 시청 시간 기록을 깨부수며 세계 스트리밍 역사의 왕자를 차지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킹덤 시즌1이 방영되던 2019년 1월 당시 넷플릭스의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는 약 1억 3,9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서구권 시청자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철저히 아시아 유저들만 소비하는 로맨스 위주의 니치 마켓 컨텐츠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 대사를 자막으로 읽으며 시청하는 것 자체가 영미권 유저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이 출시된 2021년 이후 시장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2억 2천만 명을 돌파했고 글로벌 시청자들은 한국 콘텐츠는 믿고 본다는 강력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황금기에 킹덤이 투하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폭발적 시너지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데스게임이라는 비교적 매니악한 소재를 사회 비판적 시각으로 풀어내 성공했습니다. 반면 좀비는 전세계 할리우드 영화 미드 시장에서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흥행 불패의 초메이저 장르입니다. 미국 AMC의 워킹데드 시리즈가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처럼 좀비 장르에 열광하는 글로벌 코어 팬덤의 규모는 데스게임 장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한글 자막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진 전세계 2억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할리우드보다 훨씬 날렵하고 기괴한 조선시대 좀비들의 질주를 동시다발적으로 클릭했다면 그 누적 시청 시간은 오징어 게임의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을 장르적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러 왔다가 조선의 아름답고 기묘한 모자 패션에 반했다며 아마존 등재에서 갓을 구매하는 유행이 일어났습니다. 전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조선의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좀비처럼 달리는 킹덤 챌린지가 지구촌을 도배했을 것입니다. 컨텐츠의 미화가 흥행을 견인하는 현재의 OTT 생태계를 만든 최초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킹덤은 단순히 좀비가 나와 사람을 물어뜯는 고우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전유물이었던 좀비 아포칼립스에 동양의 아름다운 궁궐 미학 그리고 정치적 탐욕과 민초들의 배고픔이라는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를 결합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결한 작품성을 완성해냈습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워킹데드는 이제 킹덤을 보고 배워야 한다. 킹덤의 좀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섭고 빠르게 질주하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어짜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풍경과 피비린내 나는 액션의 대비는 가히 천재적이다라고 극찬했고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는 의상, 세트피스, 비주얼 그래픽 모든 면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필적하는 압도적인 프로덕션 퀄리티를 자랑한다. 한국은 이제 전세계 장르물 마니아들을 지배할 준비가 끝났음을 이 6부작 드라마 한 편으로 만천하에 선포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즌1, 시즌2에 이어 전지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프리퀄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까지 메가히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까지 정식 속편인 킹덤 시즌3의 제작 소식은 감감무소식일까요? 팬들의 애를 태우는 이 기나긴 공백기 뒤에는 제작사, 플랫폼, 그리고 창작자 간의 복잡한 현실적 역학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시그널 시즌2의 제작 확정, 김은희 작가와 제작사 측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시그널의 속편 집필 및 오리지널 배우진 스케줄 조율을 최우선 순위로 배치하면서 킹덤 시즌3의 대본 작업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지훈, 배두나, 전지현, 주연 배우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탑클래스 초특급 배우들입니다. 문제는 킹덤이 첫 선을 보인 2019년에 비해 현재 이 배우들의 글로벌 위상과 몸값은 수배 이상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막대한 제작비가 드는 좀비 사극 장르에 배우들의 천문학적인 출연료까지 더해져 제작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바쁜 탑 배우들의 스케줄을 동시에 수개월 동안 비워 조선시대 세트장에 모아놓는 캐스팅 교통정리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입니다. 2019년 당시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 진입과 점유율 확대를 위해 킹덤의 제작비 제한이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넷플릭스는 전세계 시장을 이미 독점한 상태이며 철저하게 가성비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구조로 시스템이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인간 수업 같은 현대 기반 장르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폭발적인 글로벌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넷플릭스 경영진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작 킹덤3의 제작 승인 버튼을 누르기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또 여기에 시즌1 프리퀄 아신전까지 제작한 A스토리는 넷플릭스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킹덤 시즌1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워킹데드가 수년째 질질 끌며 주던 피로감을 단 6회 만에 날려버렸다. 미국 좀비 드라마들은 시즌이 갈수록 생존자들끼리의 지루한 말싸움과 정치질로 변질되어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킹덤은 군더더기 없는 전개로 좀비물의 본질을 채웠다. 동양적인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사투와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좀비들의 기괴한 질주를 보면서 오랜만에 좀비 장르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느꼈다. 이것은 드라마의 수준을 넘어 매회 잘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자본을 전액 투자했다더니 화면의 채도, 조명, 미술, 카메라 워크 하나하나가 아시아 기존 TV 드라마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극장용 퀄리티다. 특히 피가 튀는 잔혹한 호러씬과 조선시대 특유의 수려하고 정적인 미장센이 묘하게 대비를 이루며 내뿜는 영상미는 시각적인 충격 그 자체였다. 굶주름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역병과 연결한 대본의 깊이에 감탄했다. 서양 좀비들은 단순한 바이러스나 과학적 실험 부작용으로 발생해 날뛰는 무지성 괴물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사가 얕았다. 킹덤은 탐욕스러운 지배층 때문에 인육까지 먹어야 했던 백성들의 배고픔이 역병의 근원이라는 설정을 깔아두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까지 완벽하게 잡아냈다. 중화권 사극들이 반성해야 할 만큼 의상과 소품의 고증이 눈부시다. 대만이나 중국의 역사 사극들은 최근 지나치게 화려함만 쫓아 플라스틱 가짜 세트장과 조잡한 실크 옷으로 몰입감을 깨는 경우가 허다하다. 킹덤에 나오는 한복의 은은한 색감, 펄럭이는 도포의 선, 그리고 인물들이 쓴 기묘하고 아름다운 가세 디테일은 조선의 역사적 미학을 전세계에 알리기에 충분했다. 밤이 되자 좀비들이 깨어나 일제히 질주하는 장면에서 소름 돋았다.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서양 좀비들과 달리 킹덤의 좀비들은 관절이 꺾인 채 무서운 속도로 전력 질주하며 사람을 사냥해 공포의 밀도가 다르다.
배우들의 딕션과 연기력이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다. 주준의 고뇌하는 세자 연기는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고, 유승용의 탐욕스러운 조학조의 연기는 등장할 때마다 숨막히는 압박감을 선사한다. 가장 한국적인 요소들로 가장 세계적인 장르물을 창조해낸 기획력이 부럽다.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선시대 왕실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서양의 좀비라는 이질적인 소재를 이토록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음악과 사운드 이펙트가 공포와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신의 한 수다. 조선 전통악기를 활용한 듯한 묵직하고 기괴한 배경음악이 깔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극의 음산한 분위기가 배가 된다. 어둠 속에서 좀비들이 뼈를 꺾으며 거친 숨소리를 내고 다가오는 음향 효과는 헤드폰을 끼고 들으면 공포영화 그 이상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엑스트라 좀비 배우들의 신체 연기는 가히 예술적인 경지다. 화면 구석에 지나가는 좀비들조차 대충 연기하는 법이 없고, 목이 꺾이거나 기우는 동작 하나하나가 진짜 괴물처럼 정교하게 연출되었다. 한국의 제작진이 좀비 역할을 맡은 무명 배우들의 안무와 신체 훈련에 얼마나 엄청난 공을 들였는지 화면을 통해 프로페셔널리즘이 그대로 전해진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비록 타이밍의 아쉬움 속에 오징어 게임의 역대 시청 순위 1위 자리를 물려주었고,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시즌3의 제작은 긴 겨울잠을 자고 있지만 킹덤이 전세계 스트리밍 시장에 남긴 족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정표입니다.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좀비물이라는 흔한 장르 공식을 완벽히 해체하여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인 배고픔과 권력의 투쟁으로 재창조해낸 킹덤의 기획력은 오늘날 K-콘텐츠가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한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김은희 작가는 과거 인터뷰를 통해 생사초의 비밀이 시작된 북방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파멸을 원하는 아신과 백성을 구하려는 이창의 거대한 대립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다며 시즌3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결말의 큰 그림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장르물 마니아들은 시그널2의 여정이 끝난 이후 마침내 봉인이 풀려 다시 한번 글로벌 넷플릭스의 왕자를 향해 질주할 조선 좀비들의 거친 숨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